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신문 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멀쩡한 검찰 감사원 놔두고 LH 특검 정치쇼 하겠다니, 한겨레신문은 인물을 막다는 이해찬 LH 사태 민심 직시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투기판으로 지금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검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씨의 발언은 투기가 일상화, 내면화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투기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을 구상하고 입법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사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억 수표 나온 한명숙 수레 뒤집기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중앙일보는 박범규의 한명숙 사건 교훈 삼아 지휘권 자제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검찰 한명숙 모해 위정 불기소 수사 지휘권 남용 더는 없어야 한다. 문화일보는 한명숙 살리기 지휘권 파탄 문 사과하고 박 사퇴해야 한다. 한겨레신문은 허위 증언 무혐의 결론 부당한 수사 관행 살펴야 한다. 경향신문은 검찰의 한명숙 위정교사 사건 불기소 결정과 남은 과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씨가 국무총리 시절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 무죄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 자금 받은 것은 유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서 그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명숙 씨를 정치적으로 사면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 조치로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실패한 정책 책임자들 줄줄이 낙하산 임명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유력, 정권 말 국책연구기관장 알박기 논란, 문화일보는 KDI 원장의 소주성 설계자 거론, 국책연구도 망칠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 친노조 반시장학법 신설로 고용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고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높였으면 소득분배가 악화되지 않았어야죠. 문재인 정부 슬로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성장의 결과를 분배해서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지, 소득을 높이면 바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슬로건 자체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취지는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는 등.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격차가, 소득 분배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자본과의 관계에서 반노동, 친시장, 친자본의 결과가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 것입니다. 이 중앙일보나 문화일보는 지금 그 현상을 거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공기업 감사 60%가 낙하산, 감시와 견제 제대로 되겠나?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농공행상으로 감사 자리를 꿰차는 거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공공기관에 가서 견제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선투표제입니다. 매일경신문은 친통끝 오, 안 후보 단일화 합의 진정서로 공감 얻어야 한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아니면 이 두 정당이 무슨 가치로 단일화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여당에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한다? 이건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5가 됐든 아니 됐든 누가 됐든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 또 그 정당, 그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행사 1차적으로 하게 하고, 그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번에 과반수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를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중 관계, 동아일보는 미중 알래스카 난타전, 썰자리 좁아지는 한 줄타기 외교, 한겨레신문은 한반도가 미국 대중 전략의 하위 변수는 아니다. 경향신문은 신냉전 예고 속 북한 협력 비친 미중 정부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말이 있는데 이 줄타기 외교가 아니라 이 다변화된 외교를 해야 합니다. 뭐 필요한 우리가 힘의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거리 외교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미 동맹이 묶여 있는데 이 종속적 한미 동맹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동맹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금 관리소 동아일보는 LH 성과금 성남 민심의 공공기관 평가 디너전 댐실 개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상적인 임금 체계가 있다면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성과급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좌우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급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왜 성과급을 주는 것인가? 그 어떻게 벌어서 성과금을 주는 것인가? 그리고 성과금의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지수 관련 상평 신문은 국민 행복도 추락, 갈등 정치와 헛발 정책 합작품 아닌가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국가미래연구원의 2020년 4분기 국민 행복 지수는 2003년 지수 작성 이래 최저인 50.88로 나왔다는 겁니다. 유엔사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도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이 95개국 중에 50위를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행복도 지수가 높아질 수 없는 것이죠. 거기다 코로나 상황이 이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통계로도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고 하위 20%는 소득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행복도 지수가 높아질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아스트라 백신 하나에 목매는 K방역의 처량한 신세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거리두기, 마스크, 손 씻기 등 너무 기초적이거나 전시적인 방역 대책에 치중한 탓에 이런 백신과 관련해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뭐 백신 확보 그리고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무조건 접종을 통해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공직기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커지는 투기 파문, 공직사정 시스템 망가진 탓이다. 검찰 감사원 무력화, 끝없는 낙하산, 제도 신설보다 감시, 감찰 기능 복원해야 한다. 뭐 공직 인사 사정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공직 인사 사정을 통과할 인물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두 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말 그 투기로 전체가 오염된 이런 사회에서 그런 깨끗한 청렴 결백한 공직자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기를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국민 모두가 다 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인데 누구는 투기고 누구는 투자다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가 되고 싶으면 이런 재산의 이상의 재산을 국고에 헌납한 자를 공직자로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뭐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 가구당 평균 재산 이상의 재산을 국고에 헌납하면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혹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한 5억 정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큰 뭐 수백억 가진 자들이 고위공직자를 하는데 이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관련 한국신문은 인권 후진국 인정한 외국인 코로나 강제 검사 소동 이거야말로 강제적으로 이 검사하도록 한 이건 거의 파쇼적인 독재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감염 예방법이나 집시법을 들이대면서 국제 인권 기준이나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인권, 존엄 이걸 유린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멜경신문은 시장 신뢰에 이런 연준 금리 충격에 단단히 대비할 때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2023년 말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하겠다. 그 인플레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오늘날 금융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거품으로 성장하는 이 금융자본주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물경제,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길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검증되고 또 노동자들과 자본 간에 분배 투쟁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만 금융자본주의는 먹튀가 일상화되는 것이고 금융 착취와 수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본이 노동자, 민중, 소비자를 수탈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통화 정발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고 착취와 수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도쿄올림픽 개막 확정, 남북 아닌 한일 정상화 계기다. 이게 지금 외교 문제로 얘기하는데 지금 코로나 변종까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 올림픽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이 모여서 올림픽 경기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사능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 특히 후쿠시마에서 야구 경기 등이 열리는데 도쿄올림픽에서 도쿄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가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데 이런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야구 경기가 열린다. 여기에 전 세계 야구 선수들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쿄올림픽 취소해야죠. 도쿄올림픽 정신이 평화인데 이거야말로 이런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올림픽을 누굴 위한 것이냐. 검찰총장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본격 시작된 검찰총장 인선 중립성 담보할 인사 뽑아야 한다. 도대체 대통령이 청와대가 임명하는데 중립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수사니까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적 검찰이라고 임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예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 국민이 뽑을 거냐 아니면 2,000명의 검사들이 뽑을 거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임명에도 무소 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직선 뽑든 임명하든 그가 만약에 그런 권력을 행사하면 견제 장치를 둬야죠. 현재로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직접 선출로 간다면 국민 소환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부활해서 그들에게 자율적인 권력을 주되 또 견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하고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역대 최대 취준생 니트족 급증, 새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데 4차 산업혁명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일자리를 많이 없애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했죠.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나누고 지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과로로 쓰러지고 또 일자리 없는 노동이 실업 상태에서 생계 위협에 빠지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 30시간대로 노동시간 단축하면 수백만 개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실업 거의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가 지속되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 일자리가 다 해결될 수 없겠죠. 그러면 실업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